예,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난주 말에 윤석열 후보가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종전선언은 유엔군 사령부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 같은 말을 했었고요. 다른 하나는 사드는 우리 한국인의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대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대선 전국에서의 그런 이 후보가 좋냐 저 후보가 좋냐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과 유엔군 사령부를 연결한 이런 비판은 정치권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이 사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 역시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 과연 이 핵공유니 혹은 자체 핵무장이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사드와 MD 이야기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나온 김에 이 책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구멍 숭숭 뚫어서 장악하고 있는지 혹은 침투하고 있는지 정말 비참하도록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한국은 어떻게 하면 중국의 맛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을 다 함께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드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부터 좀 올라가야 돼요. 박 대통령은 비운의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그 임기 때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한반도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견뎌낼 수 있고 또 번영할 수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윤석열의 저런 발언은 제가 보기엔 단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가를 치른 그 교훈을 흡수한 덕에 나오는 발언입니다. 박 대통령이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데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박 대통령이 이제 출발점은 힐러리 클린턴의 2014년 연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몽상인데 힐러리 클린턴의 2013년 강연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첫째, 미국은 한반도 분단 상태를 원한다. 통일은 곧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인데 이 경우 통일 한국의 힘이 너무 커져서 세계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 지점은 박 대통령하고 정면 반대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굉장히 유사해져요. 김정은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세 번째,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인민해방군을 견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네 번째,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과 엄청난 긴장관계에 있다. 다섯 번째,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어느 임계치를 넘는 경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 이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그러니까 2013년 초부터 임기 초부터 약 2년 반 동안의 이 핵 관련 정책이나 대북 정책을 보면 이 힐러리 클린턴이 말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와 사실상 맥을 같이 합니다. 맥을 달리하는 지점은 뭐냐면 박 대통령은 한국 사람이니까 북이 핵을 내려놓고 개혁 개방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통일이다 라는 데 대해서 맥이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또 움직임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고 봅니다. 이 박 대통령 탄핵에는 이런 국제정치학적 문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을 장악하고 있던 글로벌리스트 국무부, 그리고 그건 트럼프 초기 때도 글로벌리스트 국무부예요. 틸러슨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리고 트럼프가 굴러 들어온 돌이 불과 몇 개월 만에 국무부 그 무시무시한 관료
외교 관료 시스템 장악 못합니다. 트럼프 마지막에 2차 탄핵 시도한 게 국무부의 범털들이잖아요. 그때 썬더슨 EU 주 EU 미국 대사, EU 대사쯤 되면 미국 국무부의 랭킹 한참 위에 올라가죠. 그 다음에 테일러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 이 둘이 그 트럼프 탄핵에 동원된 발언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의회 청문회 나가서 개망신했었죠. 즉 트럼프가 그 우크라이나에 줄이를 틀어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줄이를 틀었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증언을 하려고 시도했었단 말이에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라고 쪼으니까 국회 청문회 나가서 어버버버 했죠. 그 사람들이 그 발언할 때 중앙일보에 정기적 기고를 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국경제위원회인가 경제 무슨 재단 KEI인가 하는 한국 정부가 그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위원회인가 뭔가 하는 큰 재단이 있어요. 거기 이사장을 하고 있는 미국인 외교관 출신이죠. 미국 외교관 출신. 한국명으로 심 뭐라고 하죠? 스티븐슨. 그 사람이 중앙일보에 쓴 한글 기고문에서 참으로 영웅적인 내부 고발자들이다라고 트럼프 국무부 고위 관료에 의한 트럼프 탄핵 움직임을 찬양을 했어요. 이게 2019년 일이니까 한마디로 트럼프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마지막 그 무렵에는 손도 못 쓰던 상태예요. 국무부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2013년에 이랬단 말이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말하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들의 2013년 사고방식. 이 중에서 이 5가지 항목 중에 박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지점은 박 대통령은 통일 비전이고 이 사람들은 분단 비전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인민해방군과 아삼육이며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김정은과 인민해방군을 제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파트너다.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박 대통령이 언제까지 가져갔다고 보냐면 전승절 참여할 무렵, 이게 박 대통령의 마지막 시도였다고 봅니다. 이게 9월 초거든요. 2015년 여름 그 중국의 전승절에 박 대통령이 갔죠. 사실 가지 않았어야 될 일인데 박 대통령이 쭉 자기가 추진해 와둔 일이 있으니까 이게 마지막 시도였어요. 여기 갔다 오신 다음에 방향이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이 일어나고 그 이듬해 초에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는, 출발점 때는 중국 및 북중 관계에 대해 아까 힐러리의 그 주장 5가지 포인트 중에 1번 빼고 2, 3, 4, 5가 같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랑 입장을 같이 하는 MB 때 발탁된 사람이니까 홍용표를 통일부 장관을 썼고요. 뭐 자타공인 친중 인사죠. 윤병세를 외교부 장관을 썼는데 윤병세는 박 대통령 임기 내내 외교부 장관, 최장수 장관을 했습니다. 이런 데서 보면, 그리고 박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를 했는데 그 평화 프로세스가 결국은 뭐냐면 아까 기본 전제돼 있는 게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협력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 대통령은 그 협력 아래서 통일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통일 대박 뭐 이런 얘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뻐그러진 다음에 180도 확 바뀌어갖고 2019년 가을부터는 이제 중국과 척을 지는 사드 배치, 그 다음 이듬해에는 개성공단 철수, 그리고 이제 그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때는 드디어 북한 해방까지 선언을 해요. 사실상 모든 북한 주민 다 우리 품에 와라. 이게 이제 비극으로 가는 길이죠. 왜 비극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이 힐러리든 글로벌리스트들이 꼭지가 돌아있던 상태예요. 아까 힐러리의 그 골드만삭스 연설, 2013년 연설 보면 얼마나 참 그 희망에 부풀어 있어요. 말하자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우리 편이다. 이 위기 관리에서 이런 관점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인민해방군인데 그건 중국 공산당으로 제압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시진핑 황제 체제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가 그냥 나날이 증명되잖아요. 1대1로 도발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날이 증명됐고, 그리고 드디어는 중국 공산당이 돕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즉 핵무기가 완성이 되고 탄도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결국은 몽상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 공산당 시진핑은 착한 놈, 인민해방군은 나쁜 놈, 이게 아니라 다 한통 속인 거고, 내세워갖고 북한이란 도발 대응업자 내세워서 도발 막 시키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다 드러난 상태예요. 북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데다가 이게 자기들이 이때까지 25년 동안의 친중 정책인데 1990년 아버지 부시 무렵부터 이게 이제 파산을 한 건데, 이게 그냥 쉬쉬하면서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하는데 트럼프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인간, 연예계에 있던 인간이 튀어나와가지고 니들 25년 동안 친중 정책 그거 파산한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 미국의 중산층 망가졌어. 그것 때문에 미국인의 가정이 파괴됐어. 그것 때문에 미국 근로자가 다 망했어. 이러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2016년에. 돌아버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뭘 잘못을 해서 이제 좀 저기 남 안 보는데 암실에서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뭔가 좀 부분적으로 좀 손봐서 고쳐야 되나 마나 이게 산하고 있는데 옆구리에서 퍽 들어오니까 꼭지 도른 상태라고요. 그 도른 상태에다가 대고 박 대통령이 불에다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180도 반중 정책으로 확 돌으면서 반중 반복 가면서 북한 해방선언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비극이라고요.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처음에 저렇게 힐러리 클린턴류의 몽상과 다른 쿨한 자세를 가지고 갔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게 짬밥이 안 돼서 그런 충고를 뭐 지면에도 못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래 그건 당신들 육자회담에서 중국 내세워서 한다는데 뜻은 좋아 한번 해봐. 근데 우리는 그건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쿨한 자세로 계속 일관되게 갔더라면 최소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제 10월 1일 날 그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통일 선언, 그러니까 해방 선언 이런 것들은 대통령으로서 좀 안 했더라면, 그 다음에 참수 이런 거는 대통령 그런 데서 좀 얘기를 많이 안 했더라면 이 미국 글로벌리스트의 저기를 저렇게 사지는 않았을 거다. 저기를 샀다고 봅니다. 저는 저기를 샀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 미국적 상황이 뭐 트럼프 이후에 바이든 정부지만 미중 대립은 이제 기본 상수가 된 거예요. 바이든도 이 프레임을 크게 깨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관점에서 보면 박 대통령 때 뭐가 잘못됐길래 저 글로벌리스트들 지금 바이든의 뒤에 있는 저자들과 저렇게 거의 원수지간이 된 건가? 이 박 대통령 비극이 주는 교훈을 해독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운이 좋은 거예요. 대가는 박근혜 대통령이 치러놓고 자기는 그거 잘 해독해서 잘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 박 대통령의 비극을 잘 해독해서인지 아닌지 원인은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이 외교 안보에 관한 한미 동맹에 관한 스탠스는 역대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 중에 베스트로 꼽힙니다. 저는 베스트로 꼽혀요. 왜냐하면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협조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 민주당 쪽 때부터 해서 그 불그레한 사람들이 국무부에 잔뜩 따리를 들고 앉아 있고, 한국이 그 당시엔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불량자산쯤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불량자산. 저거 도와줘 봐야 그냥 수렁에 자꾸 발만 빠지지 답 없는 나라. 라고 그 상태에서 한미동맹 이끌어내고 전쟁을 이겨내고 하면서 나라 꼴을 갖춰가고 하니까 미국과 굉장히 깊은
그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우남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우남을 제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은 등장할 때부터 쿠데타로 등장을 했으니까 미국과 거리가 있는 데다가 미국이 이제 그 헌신짝처럼 베트남을 버리고 친중으로 확 도른 게 70년, 71년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때가 되니까 오펙이 튀어나오면서 이 석유 이런 거에 의해서 미국의 힘은 주저앉고 오일 파워가 확 등장하고 세계 정세가 막 흔들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저는 그러니까 이 유신 연구자 중에 유신이 중화학 공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했다 천만에요. 그건 마이너 이유의 하나고요. 박 대통령이 왜 유신을 했냐? 세계 정세가 죽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는데 국내 정치 집단 중에 그렇다라고 위기를 인식하는 데가 없었다라고 본인은 느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 맞다고 보는데 뭐 김영삼이 그 느꼈겠어요? 김대중이 느꼈겠어요? 고속도로 짓지 말라고 가서 들어 눕는 정도의 사고방식이고 유신하니까 튀어가지고 저기 뭐야 그 일본에 있는 친북단체랑 손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고방식인데 이게 세계 정세가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쎄쎄쎄하고 미국이 베트남, 인도차이나에서 다 후퇴할 정도로 힘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석유 파워가 막 들고 일어나서 이 미국과 서유럽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그 쭈그러뜨리고 이런 상황이 가냐. 거기서 유신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세랑 관계가 있어요. 유신 관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세계 정세는 옛날이랑 또 동일한데 이왕 해왔던 중화학 공업화 완성시키려고 유신 갖다 그건 경제주의, 아주 천박한 경제주의예요. 원인의 하나에 불과하지 그 주요 원인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 정도의 인물로 보면 제 눈에도 보이는데 나라가 망하는 세계 정세가 조성된 거예요. 따라서 박 대통령은 미국이랑 결합을 하기에는 제대로 결합하기엔 그 당시 미국도 엄청 헤맸고 오죽하면 땅콩농장 주인을 대통령으로 뽑아놨겠냐고요. 미국이랑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남 이승만이나 박 대통령은 세계 정세 혹은 한국의 그 비루한 상태 때문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없었던 훌륭한 지도자들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국제 정세의 눈을 가지고 큰 화두를 제대로 언급한 대통령 후보 혹은 대통령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느낌을 줘요, 저한테는. 뭐, 이거 읽으시면서 무슨 또 우리 댓글에 또 백모가 윤빠됐다. 뭐, 이건 윤빠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정세에 대한 컨셉이 좀 달라가지고,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쪽에 적의를 많이 불러일으켰고, 그러니까 미국을 확실하게 제대로 인터페이스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일의 원인의 하나가 됐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쯤 되면 혹은 주요 대선 후보쯤 되면 이 정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적 그 포지셔닝을. 윤석열 후보는 7월 15일 날 이런 말을 했었죠. 한미동맹이 국가의 기본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국제 공조 체제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시건방진 그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중앙일보의 기고를 통해서 그 다음 날 7월 16일 날 윤석열을 사실상 협박했었습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서 야 이거 윤석열의 발언도 이런 발언을 여기 지금 중국에 어느 정도 침투해 있는데 저 정도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배짱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대한 그 다음날 싱하이밍의 반응을 보고 야 이거 뭐 여기가 완전히 식민지고 자기가 중국
여기에 파견된 중국의 총통이라고 생각하나 뭐 환생 위안스카이야 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박을 쳤죠. 제 눈엔 대박입니다. 이거 그 외신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하나는 첫째, 종전선언은 유엔 사령부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엔 사령부가 지금의 평화 상태, 즉 정전 상태, 휴전 상태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건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연히 해야 될 말인데 이 말을 정치인들 중에 아무도 안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 종전선언 유엔 사령부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주요 정치인의 입에서 한미동맹은 자주 거론됐지만 유엔 사령부가 거론된 걸 제가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제가 여기서도 자꾸 얘기하지만 유엔 사령부 우리 시주단지 모시듯이 모셔야 됩니다. 왜냐? 유엔 사령부가 유지된다는 얘기는 여기 휴전 상태란 소리고요. 한반도 급변 사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급변 사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급변 사태 났을 때 유엔 사령부가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북한에 개입할 수가 있어요. 명분이 그게 있다고요. 휴전 상태니까. 저거 가만두면 한반도 깨져.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유엔 사령부는 휴전 상태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요. 그럼 유엔 사령부가 없어지게 돼. 그러면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위협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북한에서 급변 사태 났을 때 이 자유세계, 국제사회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틈만 나면 유엔 사령부를 굉장히 그 가치를 조명해주고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북한에 나중에 자유조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발을 거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MB정부 때예요. 2012년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 2012년 그 둘 중에 하나인데 10월 달에 10월 24일이 유엔데이죠. 그때 이제 여기저기 힘 좀 써가지고 세종로에 있는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그 지하에 가면 그 저거가 있어요. 그 큰 홀이, 거기서 이제 유엔 사령부의 이런 의미, 그리고 북한에서 자유조선의 건국에 관한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세미나를 조직을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제가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 얘기를 나와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전공자들 불러가지고 했어요. 두 분 모시고. 이 얘기를 나와서 해줄 사람이 없어요. 외교 정치, 그때는 조성환 교수랑 이렇게 연락을 안 해봐서 몰랐는데, 만약에 그때 조성환 교수랑 연락됐으면 조성환 교수가 팀을 좀 짜서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드물어요. 유엔 사령부가 유엔 사령부에 대한 연구는 많은데 유엔 사령부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특히 북한 급변 사태 때 북의 자유조선이 건국되도록 자유세계가 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다. 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다라는, 그 소중한 통로다. 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12일 날 종전선언이 유엔 사령부를 약화시키는 정치적 움직임이다라고, 유엔군 사령부 6글자를 얘기해 준 거에 저는 굉장히 좋게 느꼈습니다. 대통령 후보쯤 되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훌륭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이 이때까지 저기 국민의힘 경선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본선 후보든 경선 후보든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드는 주권사항이고 확대하고 업그레이드는 우리 마음이다.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함께 국제공조하겠다. 이걸 12일 날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베이징이랑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 싱하이민과 베이징에 있는 외교부, 베이징에 있는 전략가들 지금 머리에 쥐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요, 중국하고 한판 붙자는 소리예요. 이 정도면 중국과 한판 붙자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른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윤석열 후보만 쥐어 깨지는 일이 없어집니다. 유승민도 빨리 이런 얘기 해줘야 되고 안철수도 해줘야 되고 홍준표도 해줘야 됩니다. 안 하면 당신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참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휴전선이라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을 하는데, 뭐가 착각을 하냐? 휴전선은 남북 사이의 분단의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남북의 분단 경계선일 뿐 아니라 미중 사이의 영향권, sphere of influence 경계선입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휴전선이 변화되는 그림,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 이거는 혹은 자유세가 개입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건곤일척의 승부수입니다. 이게 미중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가 가급적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어긴 거예요. 그래서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는 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거라고 봅니다. 통일대박. 우리 입장에선 통일대박 좋죠. 그런데 실제로 휴전선이 유지되고 있고 휴전선이 관리되고 있는 건 국제사회, 미국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한 리스크를 지고 미국이 어마무시한 경비를 쓰고, 그러면 휴전선이 흔들리는 얘기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급 주요 정치인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돼야 된다. 흡수통일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돼야 된다. 참수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돼야 된다. 레짐 체인지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돼야 된다. 북한 해방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조선일보, 동아일보류가 이거 대통령은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얘기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하면 그냥 부풀려서 떠들어요. 이제 막 통일 다 온 것처럼. 그러다가 그 대통령이 조금 약점 보이면은 바로 등짝에 칼 꼽아요. 조중동이. 이거 대선 후보 혹은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담으면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인기 처음에 막 올라가는 것 같죠. 큰일 날 얘기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대신에 대통령은 혹은 대통령 후보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인권, 비핵화, 문명. 북한도 이제 문명의 세계로 다시 문명의 세계로 진입해야 됩니다. 문명의 원칙을 지키는 그런 국가 사회가 돼야 됩니다. 북한 주민도 외부 소식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소식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북한 주민도 눈과 귀가 열릴 때가 됐습니다. 요 정도까지예요. 그게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할 말이에요. 반면에 저 같은 쟤야 입만 뻥끗하면 자유조선 북한 해방해야죠. 제가 그래서 공직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못하니까 공직 가면. 쟤야는 자기 믿는 대로 다 얘기해야 돼요. 미국도 막 비판하고, 야 니들 말이야 좀 깡다구 있게 말이지 북한에 대한 컨틴전시 세워서 야 접수할 준비해, 이런 얘기를 쟤야는 막 하죠. 그러나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외교안보수석 이런 사람은 저런 얘기하면 안 돼요. 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을 나와서는 해야 돼. 또 민간인이 됐으니까. 저게 저런 게임이라고요. 게임 자체가.